해밀턴의 파일럿 시계는 카키필드의 인기에 가려져서 마땅한 주목을 못 받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이 이제는 파일럿 시계 시장에서도 자기 지분을 찾으려는 모양입니다. 사실 클래식 파일럿 시계의 전성기는 해밀턴의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가는 항공 우편 서비스의 첫 번째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하기도 했고, 1920년대에는 최초로 비행을 통해 북극을 도달했던 리차드 버드의 역사적인 비행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의 4대 메이저 항공사들의 공식 타임키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영국군이나 미국군을 위한 파일럿 시계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지금도 에어 체르마트나 에어 글래시어스 같은 항공 구조팀들을 후원하면서 파일럿 시계 헤리티지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모델은 새로운 사이즈를 공략하고 스펙과 만듦새를 개선하면서 항공시계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답게 100만원대 파일럿 시계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무반사 처리를 확연하게 개선했고요. 야광도 최고 등급의 X1 슈퍼루미노바 도료를 사용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항자석 니바크론 스프링을 쓰는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는 이번에도 80시간이고요.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아니지만은 100m의 방수 성능도 보장하면서 전천후 시계로서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계 하나로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겨냥하고 있기도 한 것 같네요. 색상은 썬버스트 블루와 매트 그린, 그리고 썬버스트 실버,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내놓았고요. 요즘의 작은 시계 트렌드에 발맞춘 36mm 버전과 전통적인 42mm 버전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사이즈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36mm 버전의 경우에는 36.5mm의 케이스 직경에 러그 트러그의 길이가 45.2mm입니다. 왜 37이나 38이 아니라 36.5냐?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파일럿 시계는 회전식 베젤이 달려있지 않아서 케이스 직경이 거의 그대로 다이얼 크기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물을 보시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굵은 손목에서도 충분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러그 길이를 시원하게 잡아서 일반적으로 보는 36mm 모델들보다는 크게 느껴집니다. 두께는 11.4mm로 수치상으로 특별히 얇지는 않은데요. 손목 위에서 꽤 얇게 느껴진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러그 폭은 18mm에 시계줄 교체가 용이하도록 브레이슬릿을 포함한 모든 스트랩 옵션에 퀵 릴리즈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브레이슬릿 버전을 제 17cm 손목 둘레에 맞게 조정했을 때 무게는 127g입니다. 반면에 42mm 모델은 시원시원한 클래식한 룩의 파일럿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직경이 42.5mm에 러그 트러그의 길이는 50.7mm입니다.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 러그 길이를 상대적으로 짧게 잡아서 어지간한 손목 위에서는 넘치지 않는 핏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큰 다이얼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시도해 보실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고요. 두께가 12.2mm로 36mm 모델보다 좀 더 두껍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러그 폭은 20mm에 역시 퀵 릴리즈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죽 스트랩을 포함한 무게는 89.6g입니다. 클래식 파일럿 시계의 디자인으로부터 많이 영감을 받긴 했지만은 레트로풍의 시계라기보다는 현대적이라는 인상이 더 강합니다. 저는 케이스의 디자인이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클래식 파일럿 시대의 시계들은 이렇게 크라운 주변을 크라운 가드가 감싸고 있는 경우가 잘 없었고, 러그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손목을 타는 곡선으로 디자인된 경우도 잘 없었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쉬는 트루워치답게 전체가 잔잔하게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무반사 처리가 개선되어 봤자 얼마나 개선됐겠어 하실 텐데요. 꽤 의미가 있습니다. 구형 에비에이션 모델을 옆에 놓고 같이 찍어보니까 같은 조건에서 구형은 유리에 뿌옇게 난반사가 생기는데 이번 모델은 깨끗하게 다이얼이 보입니다. 블루 다이얼이 어떤 종류의 블루를 활용하고 있냐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검은색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굉장히 딥한 블루 다이얼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약간의 보랏빛도 느껴지고요. 썬버스트 브러쉬는 은은하다기보다는 상당히 분명한 결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린 다이얼의 경우도 그린이 굉장히 진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썬버스트 브러쉬가 적용되지 않고 무광택의 매트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 다이얼은 좀 더 밀리터리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겨냥하고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독일의 클래식 파일럿 시계 디자인인 타입 B 플리거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레이아웃인데요. 다양한 색깔과 함께 좀 더 다이얼을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밀리터리 시계의 투박한 느낌은 많이 덜어냈습니다. 3시, 6시, 9시, 12시 인덱스를 원작보다 좀 더 강조하고 시분침도 오픈워크를 적용한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서 자기만의 느낌과 가독성도 함께 키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했던 쿠퍼의 시계와도 디자인이 비슷한데요. 쿠퍼가 찾던 해밀턴 시계는 금속 인덱스를 통해서 다이얼의 입체감을 보여줬다면 이번 모델은 경사진 르호와 음각 인덱스의 조합을 통해서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켈레톤 힌지를 쓴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이번 모델에서 시분침이 전부 크기가 좀 더 커졌습니다. 데이데이트의 레이아웃도 바뀌었는데요. 36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이 작으니까 아예 날짜창조차도 빼버린 깔끔함을 추구했고요. 42mm 모델의 경우 요일창과 날짜창을 따로 두지 않고 3시 방향에다 합쳐버렸습니다. 쿠퍼 시계에 좀 더 호화로운 느낌이 더 좋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번 모델의 단정한 느낌이 더 좋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네요. 프린트의 해상도로 판단되는 다이얼의 퀄리티는 이번에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제작비 문제가 있겠지만은 다이얼을 이렇게 잘 만드는 김에 언젠가는 진짜 샌드위치 다이얼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자기 가격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시도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6mm 모델은 제대로 눈데이트 설정이 된 무브먼트를 적용해줘서 의미 없는 고스트 포지션이 없습니다. 즉 크라운을 뽑으면은 날짜 조정 단계가 없고 바로 시간 조정으로 넘어가고요. 물론 42mm 모델의 경우에는 데이데이트를 크라운 1단계에서 다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등급이 다른 X1 야광 도료는 뭐가 다를까요? 구형 모델을 옆에 놓고 보면은 야광의 밝기와 지속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시분침의 야광이 좀 더 강조되어 적용되어 있어서 좀 더 좋은 밝기와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100만원대 스위스 항공시계 치고 야광이 좋아진 거라는 점도 밝혀두겠습니다. 독일 파일럿 시계의 야광을 옆에 놓고 보면은 여전히 약간은 좀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뒷면에서는 무브먼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데이데이트가 있는 42mm 모델의 경우에는 H30 무브먼트가 들어가고 데이데이트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36mm 모델의 경우 H10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뒷면에서 봤을 때 무브먼트의 외양이 다르지는 않고요. 적당히 스켈레톤화가 되어 있는 해밀턴 특유의 로터라던가 해밀턴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밸런스 콕이라던가 하던 기본적인 장식의 수준도 똑같습니다. 36mm 모델의 경우에 무브먼트가 시계 전체를 좀 더 가득 채운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브레이슬릿은 거의 디자인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미묘한 개선점이 있습니다. 예전 해밀턴 브레이슬릿은 조각들 사이에 제작 오차가 좀 있는 편이었는지 만져보면 달각달각 흔들림이 좀 느껴지긴 했는데요. 요즘 나오는 브레이슬릿들은 조각들의 유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튼식 클래스프가 달려있고요. 미세 조정은 3칸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36mm 버전의 경우에 시계 사이즈에 비해서 클래스프가 살짝 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가죽줄은 그동안 해밀턴 파일럿 시계에서 많이 보던 형태인데요. 폭이 좁아지지 않는 일자형의 두툼한 소가죽 스트랩에다가 굵은 스티치를 넣은 구성입니다. 뒷면은 간지러움을 유발하지 않을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이 됐고요. 해밀턴 로고 양옆에 날개를 그려 넣어서 항공시계 헤리티지를 표현한 것 정도가 이번 스트랩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밀턴의 로고를 활용한 특유의 버클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형 카키 에비에이션 파일럿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작은 시계 트렌드에 맞춰서 36mm 모델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색상 옵션이 꽤 흥미롭다는 점 정도가 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야광이나 무반사 처리가 예전보다 개선이 됐다는 것도 언급을 해야겠죠. 해밀턴이 100만원대 파일럿 시계 시장에서 역사에 값하는 지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